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의 합이 루트 3,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아무래도 느낌상 근과 계세 관계가 필요할 듯 하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근의 합을 먼저 계산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알파 베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조세했고요. 이걸 써보면 되겠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게 루트 3. 근데 절대값을 여기서 직접 쓰기는 이게 알파, 베타 양인제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쓰기는 어렵고요. 그럴 때 이 양들을 제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좀 식을 또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양들을 제곱합니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되고, 이 절대값 제곱하면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랑 곱하면 2배죠.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 얘네를 써먹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을 쓴 겁니다. 근데 얘랑은 왠지 매우 유사하죠? 절대값이 있냐 차이잖아? 뭔가 관계가 있겠지? 필요하다면 동량 처리해야 될 테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알파 베타의 곱이 양인제인지 알아야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될 텐데, 이 알파 베타 양인제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알파 베타가 여기 있죠. 괜찮아? 그럼 오른쪽에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이게 절대부등식인데, 이 절대부등, 부등식 파트를 지금 여러분이 배운 지도 오래됐고 또 안 배운 분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완전제 2차식이니까 이걸 적당히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봅시다.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듯이.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1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1을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걔를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뒤에 붙어요. 근데 없던 4분의 1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다시 빼죠. 그 뒤에 원래 있던 플러스를 갖다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있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는 변함없고, 이건 뭐 더했다 뺐다 한 거니까 원식과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완전 제곱이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되고, 얘를 붙여 계산해보면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변형하신 겁니까? 그러면 K는 실수값이죠. 실수의 2분의 1을 빼도 실수고, 실수를 제곱하면 이건 0보다 크나 같아요. 근데 이 0보다 크나 같은 식에 4분의 3을 더했으니 이 식 전체는 4분의 3보다 늘 크거나 같으므로 K값에 관계없이 이건 늘 양수란 뜻이야. 얘가 늘 양수란 뜻이야. 알파 베타는 늘 양수란 뜻이에요. 그럼 절대값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절대값 알파 베타 값이 양수니까 이게 바깥으로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 2 알파 베타 나올 거고, 이게 3인데 이게 없어지네, 이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3이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랑 같아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의 제곱이 3. 따라서 K 제곱은 3이니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양수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K 값은 루트 3이 정답입니다.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F11은 여기다 11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11, 여기다 11 대입하는 거니까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1제곱. 그럼 F12는 알파의 12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2제곱. 빼기 알파의 10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0제곱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동량 처리가 안 되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쓰라고 썼는데 뭐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 알파는 알파끼리 한번 묶어봤어요. 알파 12제곱 마이너스 알파 10제곱 이렇게 묶어봤고, 플러스
네, 마이너스를 빼내고 베타 12제곱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 10제곱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럼 위에는 지수를 적당히 묶을 수 있죠?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1제곱 이게 알파 10제곱이 겹치기 때문에 알파 10제곱을 빼내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10제곱 빼게 되면 이건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때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 이거 같은 꼴이죠. 다른 문자일 뿐이지만 형태 꼴은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식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봤더니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 베타니까 필요하다면 대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알파 베타에 대입 x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1은 0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만 필요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1만 필요하면 얘를 우변을 이항하면 돼요. 5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5베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1제곱에 여기다가 5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5알파에 알파 10제곱 곱하죠? 그러면 5알파의 11제곱 얘는 지금 5베타잖아요. 5 곱하기 베타 10제곱 또 베타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베타의 11제곱 위에가 누가 봐도 5를 묶이는 거죠. 5를 묶어냈더니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1제곱 위아래가 약분이 됩니다. 정답은 5 이렇게 돼요.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px가 얘를 만족할 때 p1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를 전개하기에는 이 px가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전개가 안 됩니다. 이게 몇 차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략 예상하기는 뭐 x에 대한 2차가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보지만 그냥 전개하기는 무턱대고 전개하기는 좀 그렇고 왼쪽 식은 놔두고 잘 모르겠으니까 오른쪽 식을 전개해 봅니다. 그럼 x제곱이 나올 테고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x 그럼 상수항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인데 좌변식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x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도에서 전체에 대한 x의 2차식이겠죠? x에 대한 1차식이겠죠? x에 대한 1차식을 제곱했으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좌변식을 보니까 어떤 1차식이 제곱되어 있죠? 완전 제곱식이네. 좌변식 자체는. 그럼 같은 식인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뜻 아닌가요? 그 뜻 아닌가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데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떤 1차식의 제곱일 걸로? 그럼 얘도 당연히 1차식의 제곱인 완전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완전 제곱식 하면 떠올라야 될 게 판별식이 0이 된다. 중공이 같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 마이너스 3a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생략 c 2a 제곱 플러스 4 그게 0이 된다. 됐나요? 그럼 이걸 분배하게 되면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돼서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니까 a가 4일 때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근데 지금 a 값에 대한 뭐 정의는 없습니다. 양음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되겠죠. 둘 다 가능하다 본다면 그럼 첫 번째 a가 4일 때를 한번 기준해 봅시다. a가 만약 4라면 여기는 a가 4가 된다면 좌변 px 플러스 2의 제곱은 여기다 4 집어넣어요. x제곱 마이너스 12x 4 집어넣으면 얼마니? 36? 이렇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라면 좌변 p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변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며요. 제곱 되네요. 완전 제곱. 뭘로 되죠?
x-6의 제곱. 얘도 완전 제곱. x 플러스 6의 제곱.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합시다.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a와 b는 같은 거야? 이것만 답인가? 아니지. 뭐도 있어요. a는 마이너스 b랑도 같죠. 그치? a가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잖아. 따라서 제곱과 제곱이 서로 같다는 뜻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꼴이에요. 제곱과 제곱이 서로 같다는 뜻은 좌변에 있는 px 플러스 2는 그냥 x 마이너스 6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x6, x 마이너스 6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6일 때 이게 넘어가면 px는 식 하나가 x 마이너스 6에다가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x 마이너스 8이 되고, 또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분배하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곱과 제곱이 서로 같다는 뜻은 제곱을 벗겨내게 되면 p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같다. 그럼 px가 될 수 있는 식은 넘어가면서 x 플러스 6에 2를 빼면 x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px의 종류가 총 4종류가 납니다. 이렇게 총 4종류. 그 4종류의 p1의 값을 모두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p1의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오죠? 더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오고. 이걸 다 덧셈하시면 정답이죠. 8, 마이너스 7, 플러스 1,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정답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을 자연수 AB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보면서 루트를 좀 쳐야 되지 않나요? 두 근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방법 두 가지. 이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두 근의 차, 이게 두 근의 차라는 뜻이잖아. 알파 베타를 뺀 다음에 절대값 취했으니까 두 근의 차 공식을 외우든지. 뭐였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우시든지. 웬만하면 이거 외우자고 그랬죠. 자꾸 써먹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를 a분의 c로 외우듯이 얘도 자꾸 외워서 써먹어야 돼. 그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럼 절대값 a분의 1분의 생략 루트 d, 루트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b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건 4가 묶이잖아? 루트 4 a제곱 플러스 b, 그럼 2루트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게 얘예요. 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다란 이 해석은 2루트 a제곱 플러스 b가 12보다 작다는 뜻이고, 양변 2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b의 루트를 씌웠을 때 이 값이 6보다 작으며, 제곱시키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값이 36보다 작다는 뜻이죠. 어차피 자연수들이니까. 이 다음부터 순서상 찾으라는 얘기인데, 뭐, 이 다음부터는 개수를 그냥 약간 녹아다 띄셔야죠, 뭐. A, B. 근데 아무래도 숫자 계산을 편하려면 이 A제곱 먼저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B는 36-A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A 값이 자연수니까 1부터 갑시다. A1. 그래도 1 집어넣어요. 그럼 B는 36-1이니까 3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해서 34, 35까지. 총 몇 개? 35개. A가 1, B가 1, 1, 1, 1, 2, 1, 3. B의 개수를 세시면 되잖아요. 35개. 순서상.
그럼 A가 만약 2라면 2 집어넣어요. 그럼 36 마이너스 4, 32. 1부터 31까지 31개. 3이라면 36 마이너스 9, 27, 1, 2. 27보다 작아지니까 26, 26개. 4라면 16 빼면 20, 1부터 20보다 작은 숫자 19까지 19개. 5라면 5의 제곱 25, 11보다 작은 자연수 10개. 6이라면 6의 제곱 0. 그럼 B가 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건 없다. 이때부터는 안 나온다.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몇 개인가요? 이렇게 합치면 50개. 이렇게 합치면 45개. 보다 31개. 126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6일 때 어쨌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식이 필요하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랑 y는 2x 플러스 3 교점을 찾는 거죠. 연립해서 저 교점 찾는 거니까 연립합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양을 하면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 0. 그러니까 이 교점이라는 거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잖아. x값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6이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왜요? 개수가 1 여기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3인데 유리수 a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모두 유리수네요. 그럼 그는 무리수, 켤레 무리수 근의 형태를 갖겠죠.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이제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거를 뭐 전개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합 2 플러스 루트 6, 2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다음 두 근의 곱 합차로 계산하면 되겠죠. 4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6. 그게 a분의 c, b-3. 위에 있는 값은 4가 되고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가면 b 값은 1.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읽어봤죠? 이차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래로 불러가면 포물선이죠. 근데 이 포물선이 이 직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에요. 걔보다 항상 얘가 위에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하여 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항상 위에 있죠. 안 그래요? 여기 있는 x값을 대응시켜봤어요. 그럼 여기 있는 x값은 이쪽 직선에서는 여기겠지만 이쪽 x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 x값 x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함수값 여기지만 포물선 함수값 여기니까 이게 항상 더 위에 있죠. 여기 x3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x3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포물선, 직선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지금은 아래로 불룩한 포물선이 기울기 일자리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결론은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판별식은 연립했을 때겠죠? 얘랑 서로 연립했을 때. 그럼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그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게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니까 b제곱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여기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36 얘랑 그냥 지워지고요.
계산해보면 20a. 얘랑 얘랑 묶으면 마이너스 35. 넘어가면 플러스 35. 양변 20으로 나누면 a는 4분의 7보다 작거나 작다. 네, 실수 a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항상 포물선이 직선 위로 가겠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위에 간다? 아, 이런 위치가 성립한다?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x에 대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포물선과 직선이 k값에, 이거를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에 대한 관계죠. 위치 관계를 묻는 거니까 연립이 필요할 것 같고, 연립하게 되면 x제곱,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k 플러스 a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에요. 둘 연립하면. 근데 이 식이 1번 k값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접한다? 판별식 0이다. 뭐부터 하라고 했죠? 판별식부터.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짝수니까 반의 제곱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다 음수 붙이면 되니까 부호 반대로 그게 0이다. 그럼 항상 중근을 가지며 k값의 관계 k에 대한 항등식을 표현해야 되니까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분배하죠. k제곱 플러스 2k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k가 있는 곳으로 모아보면 k 묶으면 2a 플러스 1 플러스 k 없는 것 a제곱 마이너스 b k 값의 관계식 항상 성립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b 값은 4분의 1 여기서 ab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3 교과에 없죠. 여기도 역시 앞쪽 내용도 물론 중3 교과에는 없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앞에 배웠던 것들은 조금이라도 연계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교과가 안 나올 겁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 있었던 부분인데 아예 빠져나가서 얘랑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해보였어요. 이거를 해보다 보면 또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뭐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나 깊이가 좀 더 좋아지겠죠. 첫 번째, 어떤 또 포물선인데 2차 함수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P, Q랍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여기는 이 P값, 여기는 Q값, Y값이 항상 Q보다는 크거나 같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의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최대나 최소값은 누구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냐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함수의 최대값,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함수값의 최대 최소 이 말인데 이 값을 보통 생략해요.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찍혀있는 모든 이 포물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Y값은 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얘거나 아니면 얘보다 다 크거나. 그러니까 함수값 중에 얘보다 작은 값은 없어. 그래서 이 Q가 최소값이에요. 하지만 Q보다 크면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면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포물선이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죠. 이 숫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최대를 구할 수 없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항상 최소값만 구할 수 있으며 그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반대로 최대값도 같은 구조죠. 최대값 최대값 구하시고 그러면 어떤 함수값이라도 다 이 Q 밑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존재하는 Y값 중에 가장 큰 값은 Q입니다. 항상 Q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최대값 Q라는 이 값은 역시나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차 함수를 다루는 동안에 특별한 말 없이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대놓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얘기 잘 안 들었지? 이차 함수 문제 푸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은 대놓고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뜻이며, 반대로 얘기해보면 다음 포물선의 최대값이 9입니다. 그러면 이건 위로 블록하면서 아까 말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9입니다. 라는 뜻은 위로 블록하면서 그 위로 블록한 꼭지점의 좌표의 Y좌표가 9였다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최소값이 3인 어떤 포물선, 그러면 최소값이 나오려면 아래로 블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소값 3은 꼭지점의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몇 컴마 3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만은 안 내겠죠? 너무 밍숭맹숭하잖아? 원래 고등부는 좀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동안에. 네, 고된 학년. 그게 고등학생이죠. 고된 학년. 그럼 공부하다 보면 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앞에는 고통스럽지 않잖아. 만만하잖아. 조금씩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럼 뭐에 힘을 주냐면,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잘라내요. 아까처럼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는 존재, 최대는 없다. 위로 블록하면 최대값 존재, 최소는 없다. 이랬었는데, 구간을 잘라내면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구간을 어디에 잘랐느냐에 따라서,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꼭지점을 포함하거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미리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y는 2 가로 x-1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꼭지점 좌표가 1,3이래. 그럼 특별한 말 없이 첫 번째, 특별한 얘기 없이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할 수 없다. 최소값을 구하시오. 모든 y값이 3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3이 된다. 이게 좀 전에 했던 거고, 두 번째, 구간을 자릅니다. 구간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죠. 다 그리지 말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x가 4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처럼 최대값 없다가 아니란 얘기죠. 구간이 x값 마이너스 1이면 이게 x가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면 왼쪽 두 칸이에요. 그럼 왼쪽 두 칸이면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마이너스 1. 어디까지 그리냐면 4까지 그려요. 4면 1에서부터 오른쪽 3칸이잖아? 그럼 왼쪽 두 칸인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3칸이면 좀 더 오른쪽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정도. x는 4. 구간을 잘라낸 겁니다. 다 그리지 말고 요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를 완성해라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그려진다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포물선이 여기만 그려집니다. 그럼 이 구간 안에서 나타나는 함수값 y의 최대값은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있어요. 이게 주어진 함수값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위치,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죠?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최소야. 그래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에다 4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다 x에다 4 집어넣어요. 그럼 3의 제곱, 9. 2, 9, 18이 3 더하면 21이 최대값. 최소값, 아까 말한 꼭지점 좌표죠? x의 1, y 3. 최소값은 3. 이렇다는 뜻입니다. 됐니? 그런데 이건 좀 전에는 포물선을 그리고 구간을 잡을 때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꼭지점 x좌표의 위치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값이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로 나와요. 당연하지. 포물선 밑에, 여기가 제일 밑에 있을 때가 꼭지점이 좌표일 텐데 꼭지점 좌표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최소값은
꼭점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요. 구간을 잘라냈더니 이렇게 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꼭점 좌표가 1,3이었는데 세 번째 구간을 이렇게 잡습니다. 2 이상 x가 3 이하. 그럼 이번엔 x가 2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x가 1인 상태니까. 그럼 x는 2는 여기 있을 테고. 2부터 3까지. 그럼 x는 3. 여기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엔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 최소를 찾으시오. 누가 봐도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이긴 합니다. 그럼 최대값은 3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 4, 8, 11.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아니에요.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있었거든. 근데 구간 안에 꼭지점의 x좌표는 1이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가 아니고 여기가 최소가 돼요. x에 2를 집어넣을 때 최소값.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구간이 없을 때는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만, 위로 블록하면 최대값만, 구간이 존재했을 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구간에 포함되면 최대값이나 위로 블록하면 최대값,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이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데 이게 꼭지점의 y좌표였죠? 구간 안에 만약에 꼭점 x좌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범위의 양쪽 끝값이 무조건 최대 최소입니다. 이해돼요? 범위의 양쪽 끝값이에요. 아까처럼 포물선에 꼭지점이 이렇게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구간의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를 볼 수 없어요. 이게 최소가 아니고 얘가 최소였던 거지. 하지만 구간이 일정 범위처럼 꼭점 x가 포함되지 않고 딱 그 외부에서 잘라지게 되면 두 개 중에 x를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작은 값이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최대냐 최소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 얘네들을 집어넣었어. 각각 11과 5가 나왔어. 그럼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가 돼요. 번호 얼마나. 그림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3번 같은 케이스의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제일 쉬워요. 3번 같은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꼭점 좌표가 1,3인데 구간에 꼭점이 없네. 네? 구간 안에 x값이 2하고 3 사이에 꼭점 x좌표가 없잖아.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2랑 그럼 f가 뭐죠? 이 함수식을 그냥 fx라 쓴 겁니다. 저기 x에다 2를 대입한 값과 여기 x 함수식에다 3을 대입한 값 f3을 각각 조사해 봤더니 얘가 5가 되고 얘가 11이 돼. 그럼 두 개 중에 얘가 크니까 최대, 얘가 작으니까 최소. 단박에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꼭점 x좌표가 포함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도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이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거 좀 그거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꼭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은 세 개를 조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범위 양쪽 끝값, 그 다음에 꼭점 좌표까지 포함해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잘 되느냐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꼭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범위 양쪽 끝값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얘 보실까요? 다음 주어진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각각 계산하시오. 그럼 꼭점 좌표가 일단 필요하죠? 그래야 구간에 포함됐냐 안 됐냐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1번 문제부터 먼저 1번 이거 꼭점 좌표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빼기 3 뒤로 빼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앞에 곱해질 숫자 1이니까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4. 꼭점 좌표는 1,4. 1,-4.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외운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 다른 꼭점 x좌표는 1, 그럼 x가 b를 여기다 대입한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꼭점의 x좌표인 1이 여기 구간에 포함되어 있네? 여기 x값 1이라는 얘기잖아?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0부터 4까지면 0은 왼쪽 한 칸, 여기쯤. 4는 오른쪽 4칸, 오른쪽 3칸 더. 1에서부터 3칸 더. 그럼 더 많이 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x는 4. 그럼 거의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죠.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진다. 따라서 최대값은 이쪽에서 나온다.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다. 근데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 상황상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 안 그렸다. 다만 꼭지점의 x좌표가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너는 세 가지 값을 조사하시면 돼요. f0과 f 꼭점 좌표 1과 f4랑 양쪽 끝값에다가 꼭점 좌표까지. 그럼 얘는 뭐 알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4. 여기다 4 집어넣어야 되겠죠? 4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4, 3의 제곱, 9, 9 빼기 4, 5. 0 집어넣으면 y절편값 마이너스 3.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작습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누가 가장 큽니까? 최대값은 5. 이렇게 답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꼭점 x가 포함될 때는 양쪽 끝값에다가 꼭점 좌표까지 계산하시면 되고, 2번처럼 이 꼭점 x좌표는 1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f-2랑 f0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f-2,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4, 5.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됐네요. 두 개 중에 큰 값,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구간 안에서 포물선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k값과 fx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도 그래요. 이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꼭점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했다 칩시다. 그럼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4. 그럼 그때 꼭점 좌표 x좌표는 2,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 집어넣으면 4 k-4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집중. 꼭점 x좌표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꼭점 x좌표는 2.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왼쪽 3칸 이 정도. 3 오른쪽 1칸 이 정도. 그림은 여기만 그린다. 여기만 그린다. 그럼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다. 당연히 포물선에 꼭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값이 2가 됩니다. 이 k값이 2란 얘기겠죠. 그럼 남는 거는 k값을 구하고 이 함수의 최대값 구간 안에서지.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꼭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지면 더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최대값일 거예요. f-1. 이 함수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f-1.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k가 2였으니까요. 그럼 최대값은 1 더하기 4 더하기 2, 7. 최대값은 7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여기 두 문제, 가운데 두 문제 6-2, 6-3 요 두 문제 푸시고 다 푸신 분은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다음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3, 마이너스 3을 가질 때 상수 A값, B값을 구하는데 A가 0보다 작답니다.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위로 블록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축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4a 약분하면 2 축이 2에 있네.
그럼 축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2를 기준으로 0은 왼쪽 2칸, 3은 오른쪽 1칸. 그럼 얘는 한 요 정도까지 표현되어 있을 테고, 얘는 왼쪽 2칸이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겠죠? 여기 x는 0. 실제 그래프는 여기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이렇게 되네요.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죠? 이 점.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럼 최대를 구하려면 x에다 2를 대입해봐야지 뭐. 4a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걔가 5.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x값 0일 때 최소를 갖네요. 그럼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없어지고 b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럼 a값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8 4a가 마이너스 8 a값은 마이너스 2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다. 또 치환을 하겠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치환하겠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치환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변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1번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배운 적 있니? 없잖아. 우리는 기껏해야 차수 높은 게 2차가 다야. 2차 함수는 배웠지만 4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는 함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래프 생긴 모양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x에 대한 4차 함수를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좀 더 뚜두두 쳐다봤더니 이거 왜 똑같지? 아, 치환하나 봐.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하나 봐. 아무거나 한 문자로 치환합시다. 보통 치환할 때 앞으로 t를 많이 써요. t 아니어도 되는데 보통 t를 많이 쓰니까 t라 쓸게요. 치환을 했어. 그러면 식이 바뀌겠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야,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1번 여기 있는 이 최초 관계식이죠.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4차함수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치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가로축이 더 이상은 x축이 아니에요. t축이 됩니다.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2차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얘는 아까 x축, y축에 존재하는 좌표 평면에다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했는데 못 그리니까 치환을 해봤더니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평면의 이름이 달라진 거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게 2차 함수니까요. 2차 함수를 그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좋은 생각을 잘 하신 건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아래 볼록한 포물선을 그렸더니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요. 아래 볼록하면 꼭점의 y좌표가 최소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뭐가 이상하죠? 얘는 다시 봅시다. 얘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좌표축의 변화가 벌써 3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지막에 얘기는 한데 중간 과정에 최초에 있었던 얘는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4차 함수. 근데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했어. 그럼 x를 집어넣으면 그 x값이 t에 대응되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그럼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t가 마치 y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값 역할.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잖아.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다만 얘가 딱 보니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로 묶어요. x-2.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값 0과 x값 2에서 t축과 만난다는 얘기잖아. 죄송해요. t축과 만나는 게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거죠. x에다 0과 2를 대입하면 x에 0과 2를 대입하면 t값이 0이 나와. 그럼 0,0, 2,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0,0, 2,0을 지나간다.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이러한 포물선이 그려진 거다. 이 느낌상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0, 2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됐니? 그럼 그리다 보니까 t값이라는 게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지 않더란 얘기야. 이 t값은 이 포물선의 y좌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y좌표인 t가 무한히 크거나 무한히 작지 않아.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얘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t의 범위야. 그럼 t의 범위는 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0과 2의 정중앙의 위치가 꼭점의 좌표일 테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있는 t값이 마이너스 1이야. 모든 t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없던 영역이 발생하거나 있던 영역이 바뀌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냐면 변역이라 불러요. 영역이 바뀐 겁니다. 없던 영역이 생겼거나 있던 영역이 바뀌는 것을 보통 변화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변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치환은, 특히 이 참수는 치환을 하고 나면 그 치환된 변수에 대한 변역을 꼭 상황에 맞추어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t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가로축, t축, 세로축, y축인 이런 t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꼭지점의 좌표 t값이 1이죠. 계산해 보시면 1 나옵니다.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만 그리냐면 여기를 그려요. t가 마이너스 1 이상,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t값 마이너스 1. 걔 이상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겠다. 는 겁니다. 이쪽은 계속 솟구치고 있죠. 그럼 여기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찾으시오. 결과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알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t값이 1일 때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최소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좀 더 가볍습니다. 2번이 좀 더 무겁고. 바로 이어서 2번으로 가볼게요.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잘 못 들으면 계속 헷갈려. 몇 년 동안 고생해, 이거는. 니네 선배들도 많이 고생해. 할 때마다 헷갈려하고. 되겠나요? 자,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4차 함수야. x에 대한 4차 함수. 최초의 시작은 얘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이 있을 겁니다. 그 좌표 평면에다가 4차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똑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치환을 해서 내가 알만한 함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치환한다. 공통분모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t라고 둡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머릿속으로 가로축이 x축이며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요 구간 안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에 다시 뭐가 필요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이건 계산해 보시면
x-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해요. 이 꼭점 좌표가 1, 마이너스 4예요. 여기 꼭점 x좌표가 1이에요, 1.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래.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지 않겠나요? x가 마이너스 2 부터 1까지니까 여기만 t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t에 대한 함수 값을 찾는 거니까. 그럼 t 값의 범위는 여기가 t 값이 가장 클 때의 거고 여기가 t 값이 가장 작을 때예요. 각각 t 값 구해봅시다. t가 여기 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나와요. 이 사이를 t 값이 움직이죠. 그렇지?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t 값은 5 이하가 된다. 따라서 치환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변형이 발생한다는 걸 꼭 명심하고 그 변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치환을 했잖아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 함수를 그리지. 그럼 얘는 다시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t값이 주어지면 y값이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 관계에서 아래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단 다 그리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t값을 여기 안에서만 그린다. 그럼 또다시 얘도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조사해야 되죠. 얘는 꼭지점 좌표가 완전 제곱. 이건 이 자체가 완전 제곱이죠. t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0.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0이에요. 근데 그림을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4는 여기쯤에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t값입니다. 네, x값이 아니고 t값이에요. t값이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5는 한참 오른쪽에 가 있겠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t값 5.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함수에 이제 남아있는 것.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은 치환을 하고 변형을 만들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얘기야. 식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값 자체는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나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나 구간을 x의 범위가 아닌 t의 범위를 바꿔주고 여기가 x가 아닌 t로 치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만의 최대 최소나 이만의 최대 최소는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t값이 5일 때 최대값이죠. 여기는 이제 5를 집어넣어요. 그럼 5 더하기 3, 8의 제곱, 64. 최소값은 여기겠죠, 당연히. t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최소값이에요. 각각 구하시오. 최대 64, 최소 0이 정답입니다. 이게 플러스잖아요? 이게 플러스여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로. 죄송한데 다시 풀기는 너무 싫어서 선생님은 이거를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고 풀었다고 생각할게요. 책은 플러스인데 그냥 나는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고 풀면 이걸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고 풀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플러스니까 아마 요것 때문에 답이 좀 다를 텐데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푸시면 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죄송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돼. 근데 당연히 어렵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문제 풀지 마시고 일단 해보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생각을 해야 돼. 아, 문제 어렵네. 아, 하다 보면 난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미리 갖지 말고. 구간이 정해졌죠?
근데 딱 보아하니 4차 함수에 대한 이해로 문제를 풀라는 뜻인데 4차 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4차 함수 그래본 나중에 미분이 나야 그때 살짝 배우면 돼. 살짝. 아주 자세히 하지도 않아. 살짝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만 배우지 뭐 그걸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아. 누가 봐도 이거는 모양상 치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초 시작은 주어진 함수가 가로축이 t축, x축,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에다가 4차 함수에 대한 표현인데 그거를 풀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적당히 이제 치환을 거쳐가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을 t라고 둡시다. 단 조건에 보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얘는 다시 가로축이 x축이며 세로축이 t축인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지. 2차 함수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구간을 그리려면 이 포물선에 축이 필요한 겁니다. 축은 계산해 보시면 3 나옵니다. x는 3이 축이에요. 그럼 3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잡아줘야 돼. 1부터 4까지만 그린데 1은 여기쯤 있을 테고 왼쪽 두 칸이니까 한 여기쯤 있을 테고 4는 바로 오른쪽 한 칸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x는 4.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그려지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게 x에 대응되는 y값의 역할을 t가 해주는데 t의 범위가 가장 높으면 여기 있고 가장 낮으면 t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t는 이 사이를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t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t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1 대입합니다. 그럼 8-6이니까 2의 t값이 나올 테고 t값이 가장 작을 때는 꼭점 3일 때지. 3,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t값의 범위가 나왔네요. t의 범위는 이 조건상 x가 t의 범위를 바뀔 때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잖아. t가 2보다 아래 있고 t는 2 이하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지는 변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쓰는 겁니다. 치환한 식을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면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t에 대한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차, 2차 함수의 최대차수니까 구간도 나와 있고 최대차를 찾으려면 다시 축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값을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왼쪽 한 칸, 요 정도 있을 테고 t값 마이너스 2. t값 2는 오른쪽 3칸이니까 좀 더 많이 가 있겠죠? t값 2.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는 지운다. 안 그려지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이 함수에 이제 내가 완성된 식은 이거예요. 요 나이키 모양의 V자, 이 동그란 뭐예요? 나이키 모양의 이 빨간색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은 위치, 그게 최대값.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최대값은 t에다 2 대입한 값 4. 여기다 2 대입하면 4. 8 더하기 3, 11. 최소값 여기겠죠? 꼭점 잡혀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소는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3 더하면 4. 그러니까 최대 11, 최소 4의 값을 갖는다. xy가 실수일 때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xy가 실수랍니다. 그 밑에는 조건이 달려있죠. 저 식에 대한 최소. 위에는 따로 조건은 없어요. 그냥 xy가 실수라는 조건 빼놓고는 그냥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보통 이게 2차식에 대한 xy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보통은 다 완전제곱 형태로 묶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x식만 한번 모아볼게요. 이렇게 x식만 그리고 y식만 이렇게 모아봅니다. 2를 바깥으로 뺍니다.
y제곱 플러스 2y. 그리고 상수 4는 뒤를 아예 뺄게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 한 다음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의 제곱이 상수 4. 없던 4 생겼죠? 빼기 4. 여기도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1. 없던 일이 생겼네요? 빼기 1. 묶습니다. 이렇게. x-2의 완전 제곱. 여기는 이렇게 묶이죠? 2까지 묶어야 돼요. 2 가로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일단 필요 없는 상수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 빠져나오겠죠? 여기는 곱한 마이너스 2가 빠져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요. 그럼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 함수지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수값이죠. x-2, xy가 실수로 왔으니까 x에서 2를 빼도 실수를 제곱하면 늘 0보다 커 나왔다. 여기도 실수를 제곱하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커 나왔던 두 수를 더하면 0보다 커 나왔다.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계산했으니 이 식은 항상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식 전체가 마이너스 2보다 계속 커지기 때문에 최대는 못 구하지만 최소는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약간 x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함수과의 관계없이 바로 이 실수의 제곱값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밑에 있는 식은 조건이 달려있죠. 잘 봐. 이건 조건이 달려있어. 2x 플러스 y는 3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식을 이렇게 좀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y는 3-2x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y 대신에 3-를 대입합니다. 3-2x의 제곱.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조건상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식이 얘를 만족한다는 뜻은 이 y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혹시 선생님 여기서 변형 같은 거 없나? 영역에 나오는 건 없습니까? x의 범위가 실수이고 y의 범위도 3-2x라는 실수예요. 얘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 기울기 마이너스 2며 y좌표는 3짜리인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y값의 범위는 무한히 위로 가고 무한히 아래로 가기 때문에 x나 y값은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결국은 얘는 그냥 xy가 모든 실수예요. 따라서 영역을 따로 잡아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xy가 모든 실수일 때라는 뜻은 여기는 x가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분배하게 되면 여기 2x제곱, 여기 4x제곱, 6x제곱이 나올 테고 마이너스 6x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테고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면 전 문제의 최소를 구하는 결과가 되죠. 이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네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최소값, 꼭점의 y좌표. 그럼 꼭점 x좌표 구하려면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6분의 b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2니까 꼭점의 x좌표는 1이 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그럼 남은 건 y좌표는 1 대입하면 되겠죠? 6 마이너스 12 플러스 9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9니까 3. 이 점의 y좌표가 3. 3보다 다 위에 있고 3이 가장 밑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3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림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활용해보자는 얘기다. 2차 방정식에 활용도 있듯이 2차 함수에 활용도 있으니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에서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놨죠.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얘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주 유명한 문제. 이거 교과서에 웬만하면 다 있어. 웬만한 교과서에 이거 없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활용 문제 중에 매우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시간상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풀이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로 끌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럴싸하거든. 뭔가 있어 보이거든.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이게 이런 거야. 그 학교 선생님들 이런 풀이, 이 풀이를 많이 하세요. 주로. 지금까지, 주로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나 다른 선생님들 봐도 이상하게 이 문제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단순한 이해도만 본다면 닮음의 성질 중에서 있죠. 중2 때 배웠는 닮음의 성질 중에서 이차함수 활용을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사실 유리합니다. 이해하기도 편하고 좀 더 빨라요. 근데 선생님은 추천은 나도 사실 1번을 추천해. 네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직 니네는 시험 보는 단계는 아니잖아.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선의 반원칙을 다 연습이 되는 상태라면 이거 한번 직선 방식을 풀어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좋아. 근데 아직 니네가 직선의 방식을 여기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꽤 지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 어차피 얘는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쪽으로 설명합니다. 이래저래 이쪽 2번 풀이로 설명할게요. 닮음이야, 닮음. 닮음. 중2 때 배웠지? 너 중2 비율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 불과 얼마 전 얘기죠. 그림을 크게 할게요. 봐. 이 내부에 이쪽 이 그림에 닮은 도형이 몇 개의 존재하죠? 3개 존재합니다. 큰 직각삼각형, 왼쪽에 직각삼각형,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총 3개가 닮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가 필요하잖아? 가로 여기를 x라고 또 칩시다. 그럼 세로가 얼마인지 잡아줘야 돼. 그래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x면 여기가 x면 확실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큰 직각삼각형과 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에요. 근데 큰 도형이 얘가 20이고 얘가 40이에요. 결론은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죠? 1대2입니다.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예요. 그럼 밑변 길이 여기서 본다면 이쪽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x로 둔다면 높이는 2x로 둘 수 있다는 얘기죠. 닮음이니까. 밑변의 2배가 높이, 밑변의 2배가 높이. 그럼 여기가 2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나와. 이 길이는 40-2x. 다 됐네요.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단 혹시나 x의 범위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책에서 주어진 건 없지만 네가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x는 변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근데 뭐보다 작아야 되죠? 20보다는 작아야 돼. 20이 되면 여기 있는 게 20이 되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이 밑변을 다 덮는다는 뜻이라 세로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x는 2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런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범위의 양쪽 끝값에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는 거는 이 범위가 존재한다더라도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값을 안 갖기 때문에 값을 가져야 그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어차피 값을 안 갖잖아. 그럼 보나마나 얘는 이 포물선에서 존재하는 꼭지점에서 최대 값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또 분배하는 분이 계신데 이걸 왜 분배합니까? 이렇게 잘 이쁘게 모아줬는데? 인수분해 돼 있잖아. 딱 분배하면 분배를 안 해봐도 이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인 건 알겠지?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아래로 블록하는데 최대값 구하진 않잖아. 영역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럼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걸 전개할 필요 없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20에 있겠죠. 인수분해 되잖아. x 0 집어넣으면 0.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0. 0,0과 20,0을 지나가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죠. 꼭점이 y좌표. 그럼 꼭점 x좌표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0과 20의 정중앙인 10에 있겠네요. 그럼 x에다가 10을 집어넣게 되면 결론은 이 직사각의 가로 길이를 10으로 잡으면 그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죠.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다 10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0, 200. 네,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제일 쉬운 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풀이는 이거예요. 얘가 X축으로 잡는, 이걸 X축으로 잡는 거야. 이거를 Y축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
마이너스 20, 0, 0,40. x가 20만큼 증가할 때 y가 40만큼 증가하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입니다. 그 y절편이 4예요. 그럼 따라서 이 직선의 관계식은 y는 2x 플러스 4가 돼.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잡으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이 점의 x좌표가 만약 a라고 칩시다. 그럼 y좌표는 2a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x좌표가 a였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a라는 뜻이야. 절대값 a죠 물론. 그다음 요만큼이 y좌표. 따라서 삼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a가 음수이므로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세로 길이는 2a 플러스 4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2a 플러스 4 이거에 이제 최대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풀이는 이렇게 하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직선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물론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식이 아닌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식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순수한 이해도로 본다면 그냥 이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긴 해요. 이건 직선 찾아야 되고 점 찍고 점의 위치를 가지고 좌표점 잡고 좌표가 음이면 또 양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머리가 살짝 아프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풀이가 저는 나중에 좀 짬이 되면 다시 또 여기가 되면 그때 풀도록 하고 일단은 달모로 푸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과제는요. 이번 주는 중등부 과제는 없습니다. 고등부 과제를 여기까지 다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네, 중등부 생략, 고등부 과제만. 고생하셨습니다.